폐지를 주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어르신이 과연 젊을 때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줍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 어르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젊은 날을 살아오셨을지 모릅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통계적인 노인 빈곤율을 보면 둘 중 한 명은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대로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일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그 원인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지 배우고 삶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절반은 노후에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현실. 이 통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영상을 통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가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면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잘 알고 고민해서 잘 대비할 걸 그때 가서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혹시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현실을 직시하고 나중에 현타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본인 생각과 달라서 듣기 거북하신 분이 계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 안주하면서 현실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경각심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가 부동의 1등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무려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약 40%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하다는 건데 이는 OECD 평균의 무려 3배에 달하는 믿기 힘든 수치입니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노인 빈곤율 1위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참 씁쓸하고도 부끄러운 기록이죠. 전 세계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놀라워하지만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 바로 노인 빈곤 문제에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은 하루에 11시간을 넘게 폐지를 줍고 하루 평균 1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은커녕 삶을 위협하는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줍는 이유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상황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심각해져요. 76세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52%로 절반이 넘는 분들이 빈곤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존엄한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이 현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성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남성 어르신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남성 노인 빈곤율은 31.8%인데 여성 노인 빈곤율은 43.2%예요. 우리 엄마 할머니 세대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뜻이죠. 이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돈 없는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미흡한 공정연금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정연금 제도는 역사가 짧고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가입 기간도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현금 급여 사회 지출은 GDP 대비 5.0%인데 OECD 평균 11.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하니 우리가 복지 혜택을 얼마나 인색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 겁니다.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강했지만 이제는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족의 역할도 많이 약화되었잖아요.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어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설령 겨우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서 근로소득만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년 치솟는 물가 속에서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 수준은 그만큼 못 따라가니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특히 식료품, 의료비, 난방비 등 필수 지출은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니 삶의 질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지원도 아직 충분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독거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이나 심리 상담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거 불안정도 큰 문제입니다. 자가주택이 없는 노인들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높은 월세 부담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어서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이 경우 자산은 많지만 당장 쓸 돈이 없는 자산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노인 빈곤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해결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복잡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볼까요?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할 어떤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할지 매일매일 온종일 고민합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 영상의 완성도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반드시 채워야 할 올바른 방향의 금융 지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테니 구독을 통해 같이 고민하는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은 뒤쪽에 넣어놨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 공정연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금 늘리는 수준을 넘어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대폭 높이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도 인상해서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넘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 범위도 더 넓게 확대하고 수급액도 현실에 맞게 충분히 조정하여 연금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도 안정적인 노후를 약속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령층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 전문성, 희망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하여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문턱을 과감하게 낮춰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방문 돌봄, 식사 지원, 의료 연계 서비스 등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혼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돌봄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넷째, 주거 안정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이라는 안정적인 공간은 삶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주거 빈곤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기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지원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나태함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결과물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바탕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은 짐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저소득, 저자산 노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도 함께 고려하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었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인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미래 세대의 노인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라도 젊을 때 정신 차리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위의 나라의 복지나 시스템을 바라기만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합니다. 나 이외의 다른 부분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라를 욕하고 비판을 하고 요구를 해봤자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짠하고 드라마처럼 바뀌는 건 그저 환상입니다. 바로 옆 가족의 생각도 바꾸기가 쉽지 않은걸요. 내 힘으로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루라도 젊을 때 정신 차리고 대비해야 합니다. 삶을 긍정적이고 변화를 원한다면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난 재능이 없는데 만약 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은 진리인데 생각에서부터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본인이 지면 됩니다. 강하게 느끼시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만 절대 안주하지 마시고 망하지 않는 수준에서 꾸준히 도전을 해서 삶을 개척해 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행동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요즘은 무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작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도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하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다른 영상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 경제적인 이야기를 정성을 쏟아 영상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구독하셔서 꼭 노하우를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지금처럼 꾸준히 유지해 나가면서 시간을 넣어준다면 적어도 나중에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노후에는 풍요롭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감 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안정감에서 오는 행복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동차, 명품 가방 같은 으스대는 소비가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더욱 심화될 수 있고요.
게다가 국내 정치의 불안정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돈 없는 노후는 비참하다는 말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시민 사회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연금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적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비참한 노후가 아닌 활기차고 풍요로운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